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 서수진 강사입니다. 자, 어머님들 일단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것부터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제일 궁금한 게 학교별 특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학교는 여고랑 공학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고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숙명여고, 경기여고, 은강여고. 일단 1컷이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90점대 초반이었어요. 되게 높았죠. 이렇게 된 이유는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변별력 있는 거 두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 정도. 근데 심지어 그게 두 문제를 다 틀려도 100점 차이기 때문에 우리 1등급이 나눠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숙명여고는 대표적으로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입니다. 부교재 자체가. 그래서 모의고사 잘 준비하고 꼼꼼하게 푸는 게 중요했던 학교다. 그래서 경기여고는 생각보다 컷이 좀 낮아요. 시험이 뭐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시험의 난이도 대비 컷이 조금 낮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컷이 80점대 초에서 70점대 중반까지 있고 심지어 1컷과 2컷 사이에는 편차도 좀 있습니다. 그러고서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뭐 재작년까지만 해도 모의고사 좀 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과서 기반의 프린트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광여고도 1컷과 2컷의 편차가 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서술형이 조금 은광여고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난이도 배점 때문에 조금 편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올림포스였어요. 사실 작년에는 올림포스였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올림포스는 맞았지만 시중 고난도 문제집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5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면 변별 문항이 다 이 학교 모두 모의고사 기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모의고사 좀 풀어보고 그리고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 같아요. 자, 여고 특징상 막 아이디어를 막 요란하게 요구하는 건 없었어요. 하지만 그 대신 계산량이 조금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계산하는 게 중요한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공학으로 한번 가볼게요. 언남고, 중대보고, 풍문고 요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할 거고요. 언남고 같은 경우에는 1컷과 2컷이 좀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쯤에서 계속 아이들 한두 문제 싸움으로 왔다 갔다 거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남고 같은 경우에는요, 지속적으로 책을 줍니다. 부교재라고 해가지고 학교 자체에서 주거든요.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일단 모의고사, 그리고서 교과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모의고사에서 조금 어려운 난이도를 냅니다. 중대보고 같은 경우에는 1컷이 80점대 초예요. 그리고서 작년 부교재는 올림포스 기출입니다. 아까 은광이랑 달라요. 은광 같은 경우는 그냥 올림포스였고요. 이번에는 기출입니다. 기출이란 단어가 들어있으면 어머님들은 모의고사였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 부교재에서 변형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교재를 얼만큼 애내독했는지 그리고서 그거에 관한 변형 문제도 얼만큼 풀었는지가 중요했던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홍문고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학교 자체에서 부교재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부교재 해가지고 가면 아이랑 책을 이렇게 줘요. 한 두 거, 한 요 정도 돼요. 근데 그것도 모의고사 기반 자체 교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변별문항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 변형을 했고 변형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근데 사실 작년 품문고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요. 어머님들 생각했을 때 뒤로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서술형이 배점이 되게 커요. 막 11점, 10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 두 문제를 그냥 거저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실 아이를 딱 시험을 보고 뒤에 문제가 당연히 어렵겠지 하고 안 보면 안 됐었고 내가 서술형 중에서 배점이 높은 것 중에서 무엇을 풀어야 될까? 그거를 보면 좋았던 시험지 같습니다. 자, 여기 특징도 다 이거 같아요. 일단 부교재가 여기는 모의고사 기출이다. 뭐 중대보고는 사실 시중문항을 썼지만 그래도 우리 기출을 책으로 나눠줬다라는 거고요. 부교재에서 다수 출제했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반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고 시험 특징을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여고를 만약 진학했다라고 하면요. 일단은 고난도 문제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고난도 문제에서는 사실 나왔자 한 개? 그러고서 사실 그거는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풀면은 어쩔 수 없는 거 약간 요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산 난이도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어머님들이 가장 불안한 게 뭐예요? 어쩔 때 100점 맞고 어쩔 때 70점 맞고 요런 거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꾸준하게 90점이라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은 여고를 보냈다라고 하면은 고난도 문제보단 중상의 난이도, 심지어 조금 계산이 빡빡한 것도 아이들이 혼자서 풀 수 있을 정도로 그 난이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서 이거 같아요. 앞문항을 모두 맞추셔야 돼요. 아이들이 앞에 얼른 대충 풀어버릴 뒤에 가잖아요. 근데 사실 앞에서 하나 틀리면요. 등급이 뚝뚝뚝 떨어져요. 왜냐면 여우 같은 경우는 아이들 중에서 좀 꼼꼼한 친구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실수를 해가지고 한두 문제 틀리면 진짜 정말로 3등급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요. 계산력이 많이 요구가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이들 계산을 꾸준히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요. 이게 장점이라 단점이죠. 시간이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내가 어디서 봤던 문제는 맞아요. 이거 완전 처음 보는 유형인데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이런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아이들이 조금 계산을 하는 걸 싫어합니다. 선생님 계산이 나왔어. 나 이거 좀 귀찮은 것 같아요. 쌤 나중에 풀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전 끝까지 시키거든요. 계산을 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에요. 계산이라고 하면 오늘 저희 애들 계산 잘해요. 아니에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사실 아이들 중에서 1등급 친구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요. 선생님 저 몰라서 틀린 것보다 계산 틀린 게 더 많아요. 저는 그럼 그 실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이미 중학교 때 그 실수했다라는 거는 끝나고 고등학교 때 이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서 중간보다 기말고사 난이도가 좀 높아요. 이거는 뭐 단원 특징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좀 요구 파트를 어려워해요, 여고 애들이. 일단 1학기 경우에는 기말의 경우의 수 파트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면은 뭐가 답인지 몰라요. 내가 푼 거에 대한 답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 경우의 수를 조금 힘들어 하시고요. 그래서 2학기 같은 경우에는 함수 파트죠.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싫어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거. 왜냐면 여자아이들 중에서 좀 꼼꼼한 친구들 다 줄글로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풀이를. 그냥 나 진짜 계산을 밀고 나겠다. 제가 말했지만, 계산이 중요한 거 말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황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싹 다 계산으로 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가지고 요런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학 시험 특징도 이야기를 할게요. 공학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부교재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진짜 부교재만 N회독해도 2등급은 보장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부교재를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여기 대부분 공학은요, 부교재를 모의고사 기출로 쓰기 때문에 부교재 자체가 엄청 쉽다라고 느끼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고난도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 요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변형 훈련까지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의 변형이라고 해도 내가 이거 풀었는데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실수를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찝어서 내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언남고에서 옛날에 나왔던 문제가 아래로 블록인 게 원래 문제였어요. 모의고사 그 보교재에서 원래 있던 게 아래로 블록이었는데 그거 위로 블록으로 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최고차항 계수 책 안에서 다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 포인트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뭐까지 해야 돼요? 부교재 풀었어. 애들이 딱 부교재 변형 문제 나 이거 봤던 거야. 라고 하면 마음에 안정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라고 푼 건 맞으니까. 하지만 모두 연습을 해야 된다. 변형까지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기껏 다 풀어놓고 실수하면 되게 아까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꼼꼼해야겠죠. 꼼꼼을 해야지 등급이 안정이 됩니다. 어머님들이 가장 중요시 여길 것 같은 거는 사실 뭐 왔다 갔다 하는 1, 3등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단 차라리 저는 뭐 2등급 쭉 고정인 게 더 좋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부교재 말고도 우리 그 외의 모의고사도 당연히 풀어보셔야겠죠. 3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 같은 것도 있으면은 일단 선생님들이 그거를 착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다시 보고 그런 거 변형까지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중간고사 시험 대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저는 일단 아이들이 편차가 크면 클수록 그 편차를 줄여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 문항을 실수 없이 모두 맞추는 게 1번입니다. 아이들 중에서 저는 좀 어려운 문제만 풀고 싶어요. 그러다가 쉬운 문제에서 틀리고 그리고서 실수해가지고 등급이 많이 떨어진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아는 문항은 모두 다 맞추기가 이게 진짜 1번입니다. 그리고서 모의고사 프린트 변형 풀기 당연한 이야기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틀린 문항 반복 학습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아이들 중에서 오답노트라고 하라 그러면 애들 오답노트 해야 하네요? 안 하겠죠. 오리고 붙일 시간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틀린 문항을 반복 학습하는 게 좋냐면 애들이 틀렸던 걸 계속 틀려요. 모르는 개념을 계속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선생님이 풀어주고 끝!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이들 기억 속에 오래 남게 되려면은 틀린 문항 반복하고 오답노트 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출 훈련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기출 한 번씩은 풀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한 번 풀고 그리고 3회 들어가서 이제 또 한 번 풀면 느낌이 다를 겁니다. 맞아. 나 처음 볼 땐 이거 진짜 엉망으로 풀었는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거겠죠. 제 수업 특징 간략하게 설명하고 전 마무리하려고 해요. 일단은 저는 개념 중심 수업을 요구를 합니다. 개념 중심이라고 하면은 어머님들이 개념? 쉬운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안 하고요. 제가 말하는 개념은요. 아이들 중에서 수학적 감이 좋은 친구들은 딱 문제를 보면은 이거 이렇게 풀어야지 하고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 친구들이 뭐예요? 이거 어떻게 풀었더라? 맞아, 이렇게 풀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어슬렁하면서 풀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편차가 커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편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한 여기에 써야 되는 유형을 다 정리를 해놓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야지. 그럼 뭐 이용하라 그랬지?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작년에 제 수업 듣던 친구들 중에서 숙고에서 4등급인 친구가 요렇게 해서 2등급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모의고사 기반 교재로 당연히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학교 프린트 연계 수업 당연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교 프린트 같은 경우에 사실 4월부터 진행을 해요. 학교 프린트 일단 부교재는 미리 한 번 더 풀려보고 그리고서 변형 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4월부터는 변형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 이거예요. 제가 이 팁을 항상 써드리거든요. 이 팁이 뭐냐면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떻게 풀어야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 딱 이걸 봤어. 근데 이거 어떻게 했더라 저거 했더라 저거 했더라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수학도 지금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 보자마자 이렇게 풀라 그랬지라는 게 머릿속에 명확히 해야 돼요. 그러려고 부교재 푸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팁을 항상 적어놔요. 아 이거 뭐 이용하라 그랬지? 중선 정리. 그럼 뭐 쓰라 그랬지? 아 중선 생각하라 그랬지? 요렇게.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3월 같은 경우에 단답형으로서 시험을 봅니다. 왜 단답형이라고 하냐면 객관식을 사실 아이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찍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단답형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력을 정확하게 체크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애들 괴롭히려고 단답하는 거 아니야? 아니죠. 모르는 거 확실히 모르는 거고 아는 건 확실히 아는 거고 뭐 지금 저희 반 수업 듣는 거에서 성적이 좋게 나온다, 나쁘게 나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학교 시험에서 수업의 성적이 좋다, 나쁘다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단답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서 그거에 대한 아이들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하려고 해요. 내가 딱 풀었을 때 선제 답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맞아 이 문제가 정답이었지라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건 제 가장 큰 장점입니다. 꼼꼼한 과제와 오답 관리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책에 빈칸이 있는 거예요. 딱 과제를 이렇게 던져주잖아 애들한테. 그러면은 어렵다부터 시작해서 이거 지금 제가 풀 난이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친구도 가끔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머니 딱 봤을 때 학원은 보냈는데 과제집이 엉망이네? 그럼 뭐야? 뭐 한 거지 우리 애는?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심지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줬는데 나 이거 열심히 만들었는데 얘 뭐 한 거지? 지금 만약 풀 수 없다라고 하면 시험 전까진 무조건 풀립니다. 그리고서 요거 같은 경우에 오답 노트는 뭐 항상 개별적으로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제 과제랑 시험지의 오답 노트는 매번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이 좀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아직은 애기여서 너 이거 도장 찍어줄게. 이거 다 하면은 너네 내가 뭐 줄게. 이러면 진짜 열심히 해요. 특히 여학생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한테 선생님 저 시험지 이제 빨리 오답 다 했다. 가지고 와요. 그럼 찍어주죠. 그러면은 가끔씩은 뭐 공차 기프팅거 따로 줄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선생님 저 이거 먹고 싶어요라고 그럼 그거 기프팅거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 동기부여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저만 하면은 어머님들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 애들이랑 싸우기도 싫잖아요, 사실은. 이거 했니, 뭐 했니, 요렇게 말하기도 싫으니까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저 솔직하게 보내드립니다. 안 돼 있는 거 안 돼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기까지 했는데 이 부분이 안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내가 언제까지 채우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다시 확인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머님들도 딱히 싸울 일 없고 저도 마음이 편하겠죠. 이제 수업 개강은요 3월 5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회차는 11 플러스 1, 1은 직보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클리닉 때는 이거를 좀 중동하고 있어요. 일단은 과제랑 시험지 오답 완성하기. 이건 진짜 중요하다고 제가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험지랑 과제 오답은 그날 다 완벽하게 하고 가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애들 좀 힘들겠죠. 하지만 딱 수업 배우고 난 다음에 그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고. 그러고서 만약 선생님 저 이거 다 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추가 자료 주겠죠. 아니면 선생님 저는 내신 기출 시험지를 조금 더 풀고 싶어요. 이런 친구도 실제로 많아요. 저희 반에도 욕심 많은 친구들은 시험지 더 달라 그래요. 선생님 저 이 시험지 주고 저 시험지 주세요. 그럼 저 그거 풀립니다. 단 시간은 제가 재서 풀리고 있기는 해요.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한테 궁금한 거 따로 있으면 이 개인 번호로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